미리 사전에 받은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샵 이름으로 로고를 만들고 싶은데 외주를 쓰는 게 좋을까요? 직접 해도 괜찮을까요? 로고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금전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훌륭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외부 디자이너 혹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재무적인, 금전적인 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좋은 디자이너랑 훌륭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에이전시랑 일하는 건 상당히 현실적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사장님이 직접 하겠다라고 하면 더 스트레스를 받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디자인 툴도 배워야 되고 디자인 이론도 공부해야지만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툴을 한번 한 30분, 1시간 정도 공부하셔서 인공지능 툴을 써서 아주 러프하게라도 사장님께서 하고 싶은 방향성을 아주 러프하게라도 만들어 놓으신다면 그 방향성에 맞게끔 포트폴리오가 좋은 프리랜서를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쓰셔서 잘 정리하는 정도만 하셔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고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앞서 미리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결국 이 로고 타입, 심볼, 우리 회사의 상징, 우리 가게의 상징, 이거는 결국 사장님이 하고 계시는 그 사업 아이템, 사업의 주제와 얼마나 큰 연관성을 갖고 있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막 메탈, 철을 막 대장간처럼 두드려서 가공을 하는 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 가게의 간판은 아주 화려한 막 필기체로 쓰여져 있는 회사 이름으로 간판을 딱 했다고 쳐요. 막 그런 명함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게 절대로 어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쁜 로고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보다 중요한 거는 사장님께서 표현하고 싶은 게 뭐냐부터 정의를 하시는 게 제일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디자인할 때 색상의 조합, 배치 등이 궁금해요. 그래서 아까 색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세우려면 어느 정도는 색채약에 대한 기본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원형의 스펙트럼 내에서 근처에 있는 색들을 보통 순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순색끼리는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 주황색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근데 빨간색, 주황색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구분이 안 돼요. 왜냐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색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 옆에는 파란색 혹은 녹색, 이런 식의 컬러를 써야지만 스펙트럼 상에서 반대 방향에 있는 보색 혹은 근접 보색 혹은 반대색이기 때문에 구분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컬러와 컬러가 붙어 있냐 아니면 이 컬러와 컬러가 서로 떨어져 있냐도 디자인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배치의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디자인하는 구성의 원리를 막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변화, 통일, 균형, 이 세 가지 요소를 설명을 드렸는데, 컬러의 조합 자체가 아주 조화롭냐, 이렇게 변화를 갖고 있냐, 그 다음에 통일감을 갖고 있냐, 이 컬러의 조합 자체가 밸런스가 좋냐 나쁘냐, 이렇게 세 가지의 디자인의 어떤 세 가지 중요한 그 구성의 요소를 기준을 갖고 판단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로고 제작 중인데 컨셉 잡는 것부터 벌써 고민입니다. 눈에 띄는 게 좋은지, 의미를 담는 게 우선인지, 화려한 또는 심플한 거, 귀여운 거, 세련된 거, 강의를 통해 진정한 디자인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아까 제가 만들었던 그 여러 사례들을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례들을 좀 보시면 각각의 심볼, 각각의 로고들이 그 사업, 비즈니스와 어떤 연결고리를 갖느냐의 포인트를 아마 느끼신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구 만드는 회사는 공구와 연관지어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투자와 연관지어서, 이런 식으로 로고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1번의 요 답변처럼 사장님이 하시는 사업의 주된 방향성, 사업의 종류, 사업을 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건지 이러한 정의를 명쾌하게 하신다면 그 명쾌한 정의에 최대한 맞는, 근접한, 그리고 잘 어울릴 법한 서체를 선택할 것이고 컬러를 선택할 것이고 모양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정리되기 전부터 화려하게 만들까? 심플하게 만들까? 귀엽게 만들까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의 정의부터 명쾌하게 내리시되 그걸 누구랑 내리냐? 챗GPT랑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 내가 만들려고 하는 가게, 내가 만들려고 하는 메인 메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논의를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스파게티 집인데 우리 로고는 그러면 어떤 모양을 갖고 있어야 돼? 국수랑 연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토마토랑 연관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올리브 오일처럼 보였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식의 대화들을 하다 보면 분명히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의 힌트,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눈에 띄는 배색. 인테리어 시 색은 몇 개 정도로 컨셉을 잡는 게 좋을까요? 자, 이게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겁니다. 눈에 띄는 배색. 이건 당연히 보색이겠죠, 보색. 보색 길이는 아주 컨트라스트가 세기 때문에 눈에 확 띕니다. 그러나 자칫 보색을 잘못 쓰면 너무너무 촌스러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색은 굉장히 쓰기 어려운 컬러 조합이기도 합니다.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눈에 띄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당연히 보색을 잘 활용한다면 아주 눈에 확 띄는 어떤 배색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인테리어 시 이 컬러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 통일감이 당연히 없겠죠. 변화는 있겠지만 통일감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통일감이 무너지면 밸런스, 균형이 깨지거든요. 그러면 가게 인테리어 자체가 너무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아까 좋은 디자인은 맥시멀리스트를 지향한다 그랬잖아요. 맥시멀하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가급적 적게 디자인할수록, 적은 컬러를 쓸수록 통일감도 갖고 일관성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디자인의 원칙, 디자인의 철학을 아주 기본에 입각해서 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섯 번째, 요즘 인스타에 브랜딩 전문 업체들이 많아 보입니다. 소규모 음식점에서 이런 브랜딩 업체의 비용을 몇백 주더라도 맡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여유가 되신다면 몇백이 아니라 몇천만 원을 써서라도 좋은 디자이너랑 좋은 결과물을 만들겠지만 그런 여유를 가진 소규모 업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몇십, 몇백이 굉장히 큰 돈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 쓰는 거는 한 달에 15,000원? 2만원 정도면 인공지능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기본 작업은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인공지능과 만든 몇 가지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몇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좋은 디자이너와 짧은 기간 안에 마무리하는 작업을 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마 그 디자이너도 굉장히 일하기가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장님이 뭘 원하시는지 결과물이 쭉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일을 하기가 편하겠죠? 네,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섯 번째, 매장을 컨셉 있게 꾸미고 싶은데 어디에 맡겨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당연히 역사가 오래되고 좋은 포트폴리오를 많이 갖고 있고 훌륭한 디자이너를 많이 갖고 있는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면 당연히 기본 이상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매장을 컨셉 있게, 어떤 컨셉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컨셉, 어떠한 방향성이냐라는 거죠. 내가 우리 가게를 디자인을 할 건데 막 순백에 막 눈 위에 있는 어떤 컨셉으로 아주 하얀 눈이 소복히 쌓여 있는 그런 톤으로 우리 가게를 꾸미고 싶어 라고 하면 그 컨셉이 되게 명확한 거잖아요. 혹은 아주 100년 된 200년 된 통나무 집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나는 우리 가게에서 느끼고 싶어. 왜냐면 내가 하는 메뉴는 그런 메뉴들이니까. 이런 식의 어떤 사업의 정의, 어떤 기획, 사업의 기획 이런 거를 명쾌하게 정리해 놓으시면 굳이 컨셉 고민 안 하셔도 자연스럽게 그 컨셉이 나올 거라는 생각합니다.
실시간 댓글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외주업체 두 군데 고민 중입니다. 한 곳은 디자이너 열댓 명 정도 있는 곳이고, 아는 사장님께 추천받은 곳인데 좀 비쌉니다. 다른 한 곳은 직접 매장으로 찾아와 명함을 받아서 알게 되었는데, 디자이너 한 명이서 하는 작은 곳입니다. 포트폴리오를 보니 꽤 나쁘지 않았고, 가격은 20% 정도 더 쌉니다. 아무래도 가격 부분이 부담이 되어서 결정하기 어렵네요. 20% 비싸지만 크고 소개받은 곳, 20% 싸지만 한 명이서 하는 신생업체 중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큰 업체는 경험이 많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기 때문에 기본 이상 할 겁니다, 비싸더라도. 근데 영세한 업체, 작은 업체, 1인 기업, 이런 데는 일단 규모 자체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많이 없는 거죠. 혹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장님 혼자서 하시겠죠. 근데 만약에 의뢰하신 사장님 일만 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사장님 일도 해야 되고, 다른 데서 받은 일도 해야 되고, 또 다른 데서 받은 일도 해야 된다 그러면 사장님이 의뢰하신 일에 이렇게 100% 다 올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또 적지 않은 결과가, 또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반대로 팁을 드린다면, 큰 회사는 하고 있는 일이 많을 거예요. 하고 있는 일이 많을 테니 사장님 일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1인 기업 같은 경우는 한 명의 클라이언트들이 다 소중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장님 일을 더 잘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비즈니스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좋게 쌓아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싸냐 비싸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 회사가 혹은 그 분이 과거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꼼꼼히 보세요. 그리고 그 과거에 했던 작업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비슷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저는 그쪽과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과거에 일을 하신 거를 봤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방향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어, 그러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답변해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인터넷만 하는 수준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실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띄워서 텍스트 자판 입력만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챗GPT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챗GPT가 엔진의 버전 자체가 되게 높아졌어요. 그리고 한국어도 되게 잘합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영어만 되게 잘했는데 요즘에는 한국어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사장님들이 하시려고 하는 비즈니스 정도는 얘가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유튜브에서 챗GPT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가입하고 어떻게 처음 사용해야 되는지 그거부터 먼저 검색을 해서 한 3, 40분 시간 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챗GPT를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시키는 거는 하루 안에 안 끝날 겁니다. 그래서 며칠이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챗GPT랑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나 뭐 하려고 그래?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의 백그라운드는 이래. 우리 가게는 어디에 있어? 우리 가게는 어떤 음식을 해? 우리 가게의 주 비즈니스는 뭐야? 이런 식으로 계속 학습을 시켜서 얘가 사장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사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비즈니스가 뭔지 알 수 있게 훈련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라 하더라도 거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먼저 사람이다 생각하고 교육시킨다 생각하고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주문을 하시면 얘가 아주 잘 알아듣고 주문하신 내용에 답을 드릴 겁니다. 네, 그 다음 작은 카페를 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주위에 요즘 카페가 계속 생겨서 뭐라도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디자인한 컵홀더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저 같은 초보는 가장 먼저 무엇부터 생각하고 해봐야 할까요? 학원 다녀야 하나요? 그냥 제가 생각한 거 그려보면서 만들어가면 될까요? 업체한테 맡기는 게 나을까요? 컵홀더. 컵홀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눈에 보이는 시각 디자인이 아니라 실제 손으로 만져지는 산업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러 비즈니스가 있겠지만, 여러 디자인 분야가 있겠지만, 이러한 제조 비즈니스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독창적인 컵홀더를 만드시는 거는 그닥 추천해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애써서 사장님 아이디어로 막 비싼 돈을 들여서 수백 개의 컵홀더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제조를 해서 생산을 해서 이렇게 재고를 쌓아놓고 활용을 하시려다 보면 득보다 실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서칭을 통해서, 요즘에 중국 쇼핑몰들도 국내에 많이 소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로 소량 생산을 대신해주는 그런 브랜드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테스트베드용으로서 한 몇십 개 정도만 내가 구매를 해서 반응을 한번 보고 싶다라는 거는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얘를 대량으로 몇백 개, 몇천 개를 만들어서 우리 가게에서 쓰겠다 하는 거는 좀 별로 추천해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컵홀더 같은 것들로 오히려 가게의 이목을 끌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카페라고 하셨으니까, 카페에서는 좀 색다른 어떤 가게 분위기, 혹은 이 카페에만 가면 있는 분위기, 혹은 이 카페에 가면 왠지 사진이 잘 나와, 왠지 이 카페에서 셀카를 찍으면, 혹은 어떤 음식을 찍으면 이런 조명 세팅이나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어서 아주 사진이 잘 나와 라고 하는 그런 다른 가게와 좀 차별화된, 그러면서 내가 투자를 좀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쓰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조를 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거는 좀 반대입니다. 우선 있는 거를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거를 가지고 다른 가게와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거의 이제 약속한 1시간 반 정도의 강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런 질문 맞는지 모르겠지만 간절한 마음에 남겨봅니다. 제가 직접 로고가 도용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호가 들어간 로고인데 모든 게 그대로인데 인스타까지 올라놨더라고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케이스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왠지 어느 가게에 어느 회사의 로고가 좀 예뻐 보이거나 멋져 보이면 카피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로고, 그 심벌이 지적재산으로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라면 침해 소송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여유가 안 돼서 변리사를 통해서 지적재산으로 등록해 놓지 않은 로고라면 침해 판단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만약 이왕 이렇게 됐다라 그러면 슬픈 현실이긴 하지만, 하나, 그냥 사장님 로고를 그냥 유지한다. 그리고 그 오리지널리티를 그냥 어떤 밸류를 증가시킨다. 나는 계속 이 로고를 더 다듬고 하면서 더 나아 보이게 한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일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새로 만드시는 건데, 새로 만드시면 사장님이 억울하시잖아요. 왜냐면 내가 도용당한 거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오리지널리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어떤 소셜 네트워크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걸 어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몇 년 몇 월쯤에 우리 가게를 오픈했고, 이런 이름으로 오픈했고, 이런 로고로 나는 세상 사람들한테 알렸는데, 몇 년 몇 월쯤에 어떤 사람이 저의 로고를 카피했어요. 너무 슬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로고를 계속 쓸 계획입니다. 왜냐면 내가 먼저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좀 진정성 있게 하고, 그냥 현재의 로고를 계속
쓰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사연인데 사실 이런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신다면 항상 네이밍을 하시고 그 다음에 로고를 최종 결정을 하셨으면 좀 싸게 지적재산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특허청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변리사를 통해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사장님이 직접 등록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신청 자체를, 지적재산권 등록 신청을, 그 등록 신청을 직접 하시면 적은 비용으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다른 사장님들께서도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초보도 이해하기 쉬운 대표님이 추천하시는 디자인 유튜브가 있을까요? 로고 패키지 디자인에 관심이 많습니다. 워낙 유튜버들이 많고,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지정해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디자인 소리라는 걸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디자인 소리는 디자인 커뮤니티 채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디자인 어워드를 주관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또 몇 개의 디자인 어워드를 운영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소리에서는 좀 양질의 다양한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디자이너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막 이렇게 배포하는 커뮤니티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소리 채널을 한번 봐주시면 디자인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몇 년 동안 인테리어 변경 없이 운영 중입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니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단골 손님 비중이 좀 높은 곳인데 단골을 위한 추억은 남기고 변화를 주려면 어디를 바꾸면 좋을까요? 가장 작지만 임팩트 있는 요소가 궁금하네요. POP, 배너, 쇼핑백, 간판. 저는 그런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골이 많다라고 하셨잖아요. 결국 제가 주로 이용하는 몇몇 식당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왜 그 식당들의 단골이 됐냐면 그 사장님하고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대화하고 또 그 가게에 갔을 때 저를 알아봐 주시고 저를 또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또 재밌는 이야기들도 서로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를 떠나서 이렇게 몇몇 사랑하는 업장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인테리어 디자인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한번 단골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십시오. 제가 이러이러해서 좀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단골 장사가 주라면 단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어떤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고객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디자인을 바꿨는데 그 고객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객의 의견을 먼저 단골의 의견을 청취를 해보시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 위주로 리노베이션을 하신다면 훌륭한 어떤 인테리어 리노베이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단골이 사실 사업에서 장사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단골의 의견을 무시하지 마시고 단골의 이야기를 먼저 들은 다음에 나의 생각과 이렇게 맞춰 보시는 작업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